학교와 학원 숙제는 있는 채로 연휴를 맞이합니다. 부모님들이 걱정이 생기죠. 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는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쌓였던 한들을 하나씩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공부 실력과 공부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치동 개슬입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이제 5월 5, 6 재량 휴일과 함께 연휴가 끼어 있어서 꽤 많은 시간을 쉬게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걱정이 생기죠. 놀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공부는 시켜야 될 것 같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시간 관리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저의 팁 3가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저는 제일 중요한 게요, 쉬는 요일과 안 쉬는 요일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많은 경우에 학교와 학원 숙제는 있는 채로 연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연휴가 꽤 기니까 다 할 수는 없고, 어리니까 학생들이 쉬기는 해야 되거든요. 이게 목요일부터 쉬면 대략 6일 정도의 연휴가 나오고, 금요일부터 쉬면 5일 정도의 여유가 남거든요. 그래서 저의 추천은요, 5일을 만약에 쉰다 라고 생각을 하면 계산을 해보고 앞에 2, 3일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휴일로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2, 3일은 휴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휴일과 공부를 하는 날을 구분을 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명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을 활용해서 내가 외국 여행을 간다! 그렇다 하더라도 끝에 2, 3일은 숙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가상으로 계약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자고 미리 통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놀라지 않거든요. 이게 기간의 길이보다는요, 명확한 구분을 함으로써 내가 공부를 할 타이밍과 안 할 타이밍을 확인을 해서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로 쉴 수 있는 휴일과 휴일이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일을 구분을 해서 학부모님과 학생이 논의를 해서요, 학생이 동의를 받는 게 시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 팁은요, 알겠어요. 놀긴 놀아요. 놀더라도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휴라고 해서 새벽 5, 6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오후 3, 4시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어나면 조금 있다가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이게 공부 바이오 리듬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2, 3일을 지내버리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2, 3일 정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팁에서 우리가 공부일을 정했잖아요. 근데 요일은 정했는데 학생의 멘탈이 돌아오지 않아서 휴일 아닌 휴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휴니까 놀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맥시멈으로 타이트하게 맞추지 말고요, 미니멈으로 느슨하게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시에는 일어나서 다시 조금 자더라도 일단 10시에는 일어나고, 밤 12시에는 누울 준비를 하고 밤 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잔다. 혹은 밤 10시 이후에는 휴대폰을 안 보이는 곳에 둔다. 이 정도 룰은요, 지킬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슨하더라도 서로 지킬 수 있는 룰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일 10시 이후에 휴대폰을 안 하면요, 실은 놀거나 책을 보거나 심지어 가족끼리 같이 TV를 봐도 돼요. 하지만 혼자 휴대폰을 보는 거는 반대를 하는 게, 혼자 휴대폰을 보면 정신 차려보면 새벽 5시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휴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야 하니까 너무 멀리 가지 않는 그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팁은요, 그동안 쌓였던 한들을 하나씩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하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나씩 열망이 쌓여요. 예를 들면 학생들은요, 흔히 라면 파티를 하고 싶거나, 혹은 캠핑을 가고 싶거나, 여행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롯데월드를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또는 파자마 파티를 신나게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요즘 성수동이나 홍대 입구 등의 핫플레이스 가서 네컷 사진 같은 거 찍고 싶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열망들이 하나씩 쌓이면 연휴를 활용해서 한두 개만이라도 해결을 하면 학생과의 관계가 훨씬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저만 해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떡볶이 한번 사주세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수업 시간에는 못 사주잖아요. 그러다가 수업이 다 끝난 토요일 클리닉 시간에 미리 공지를 하고 그때 참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떡볶이를 한번 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요, 떡볶이 자기 돈으로 사 먹을 돈이 있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같이 먹으면 떡볶이를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선생님이 평소에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들은 훨씬 친근하게 되고 학생들이 해달라는 것을 못 들어만 주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숙제를 하나 클리어하는 느낌이 나서 저는 굉장히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생에게 물어보니까요. 학생들은 원래 맨날 요구만 하는데 이 선생님이 잘 안 들어줘. 그러다가 실제로 어느 날 그걸 진짜로 들어주면 그것 자체로 이야기하면서 먹는 게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학 문제집을 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떡볶이를 펴놓고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건 이야기의 주제가 좀 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한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서로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 형성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열망도 있을 거고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열망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열망 한두 개를 골라서 깔끔하게 해결을 한다면 그 연휴가 끝나고 학생들이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날씨도 좋고요. 연휴까지 있는 5월입니다.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이 시간에 학생들과 부모님이 잘 논의를 해서 휴식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충실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배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